산안법 제170조의 벌칙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요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2024년도와 2024년도에 나왔는데 2024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답이 이제 자격대여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이 정답이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유해 위험한 기계구에 대한 방호 조치를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린 문항으로 나왔던 게 요 해당 벌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 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제어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문제로 이제 틀린 문항으로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조문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요거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산안법에 보면 제 170조 벌칙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대해서 총 8가지가 나오게 돼요. 벌칙 대상 1호 내용을 보면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라든지 전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조치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요구 부분에 대해서 이 이유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 내용이. 그럼 두 번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였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원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 조사를 할 때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을 훼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호의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였을 때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안 되는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도 역시 이 벌칙 대상이 해당이 돼요. 4호와 5호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맨 끝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6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6호 같은 경우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라든지 아니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도 있으며 그 해당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수거해서 그 안전인증 기준이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조사 수거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역시도 벌칙 대상에 해당이 돼요. 7호, 8호는 같이 정리를 해보면 요 해당 153조는 뭐냐면 그 지도사가 자격 대여 행위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의 금지 부분이거든요. 그럼 7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 알선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8호 같은 경우는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요 벌칙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후의 내용을 보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65조 제1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작업을 하게 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거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설비가 있잖아요. 그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또는 이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경우, 세 번째로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그 수급인이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시작 전에 그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한 경우, 이거를 위반한 내용인 거겠죠. 그다음에는 80조 제1항, 2항, 4항의 내용을 일단 살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에 대한 제공, 양도, 대여 목적 진열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 조치 그 부분에서 뭐 외웠던 거 있잖아요. 예초기, 원심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금속 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그 랩핑기하고 진공 포장기만 해당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또 뭐냐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서 그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으면 그 무친염으로 하고 덮개를 하는 방호 조치를 해야 되고, 동력 전달 부분과 속도 조절 부분이 있다면 방호망이나 덮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어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가는 물림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이나 덮개를 해야 되는 그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실제 양도대여 설치, 사용 제공, 양도대여 목적 진입 금지 요 해당 사항도 했었거든요. 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항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 방호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서 요것도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방호 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꼭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거. 요것도 인제 기출 문항이었어요. 방호 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방호 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방호 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이 사항에 따라 그 즉시 수리, 보수,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인제 요 위반을 했을 때에도 역시 벌칙 대상인 거예요. 이번에 85조 제2항 사망 부분을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전 인증의 표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 인증 받은 자는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위험 기계에다가 아니면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 인증의 표시를 하여야만 하는데요. 이때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위험 기계가 아닌데도 여기에 안전 인증을 표시했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거를 위반한 경우가 이하인 거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는 안전 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에 요거에 대해도 인제 위반한 자는 역시 벌칙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92조 제1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에 부분은 안전인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 양도되어 사용하거나 양도되어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 원래 그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할 때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면제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면제되는 거 나머지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을 하는 경우 또는 두 번째로는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음 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아닌데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으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 인증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 받은 경우라고 하면 면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법령에서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도 역시 이제 면제 대상인데 요 세 가지 경우를 뺀 나머지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도 이제 벌칙 대상이고 두 번째는 신고를 했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도 벌칙 대상이고 세 번째로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때도 벌칙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 자율안전 확인 표시에 사용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위반을 한 경우 이제 벌칙 대상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제 141 조의 제4항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역학조사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성 질병 뭐 질환의 진단,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역학조사를 할 때 뭐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다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인제 참석시킬 수가 있는데 이 참석한 사람이 그 역학조사 참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위반한 자 역시 이제 벌칙 대상이 돼요. 162 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밀 유지 부분인데요. 이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도 위반한 거. 예를 들면 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검토한 자라든지 든지 공정안전 보고서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안전보건 진단 뭐 안전인증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뭐 안전 검사를 하는 자 아니면 자율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 업무를 하는 자 뭐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반을 한 경우도 해당 요거에 이제 벌칙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제 5 호를 볼게요. 5 호에서 제85조 제4항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안전인증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85조 내용인데 그중에서 인제 사항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 기계 등이 아닌데 여기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요 이거를 행위를 한 경우 요것도 인제 위반 행위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위반한 거죠. 위반했을 경우에도 이제 벌칙 대상이 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5 호의 두 번째 인제 제92조 제2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해서 보면 제92 조는 인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부분이었어요. 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확인 신고에 관련된 게 인제 면제 대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닌데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그것도 면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율안전 신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법령에서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데 요 세 가지 경우를 빼고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든지 신고를 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 성능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즉 자율안전 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항을 위반해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뭐 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수거하거나 파괴하는 명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명을 위반한 거예요. 그 명령을 위반한 자도 역시 벌칙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제 내용은 긴데 그 기출 문제에서 틀리고 맞는 문항으로 껴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